안녕하세요. 이렇게 진달래꽃이 피었듯이 봄이 왔습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봄이 왔는지 모르겠네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마음에는 봄이 확실히 오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저는 또 산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네. 뭐 확실하게 느끼죠. 네, 봄을 많이 느끼실 네, 거예요. 네. 벚꽃도 뭐 활짝 네, 피고. 저희 마을에 또 벚꽃도 활짝 예, 폈습니다. 그리고 초록이 네. 아직까지 초록은 아닌데 연두죠. 네. 네. 그 연두빛이 또 되게 너무 예쁘지 예뻐요. 않습니까? 그죠? 네. 마치 파스텔화를 그려놓은 듯한 네.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네, 오늘은요, 마음치유법 3가지, 명상법, 호흡 이완요법, 숙면, 이렇게, 마음치유법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마음의학에 대해서 원장님께 좋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가 네. 암의 원인이라고 하잖아요. 네. 왜 그런 거죠? 저는 이제 크게 2가지로 설명을 드립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지 않습니까? 네. 이 과정을 통해서 혈관을 수축시켜요. 그럼 혈액순환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또 노폐물 독소가 몸에 많이 쌓이게 됩니다. 네, 또 하나는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어요. 그렇죠. 예, 얘가 세포를 파괴하는 폭탄이라고 말씀드렸지 네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포가 많이 손상되는 과정에서 만성염증이 생기고 얘가 또 이제 유전자 변이까지 가서 또 네. 암세포를 만들게 되고요. 또 3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스트레스 받으면 면역이 떨어져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파괴하고 억제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이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또 암세포를 만들고 키우게 되는 과정으로 네. 가게 됩니다. 네. 근데 나한테 스트레스가 얼마나 지금 쌓여 있는지를 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나요? 예, 저희가 이제 현대학에는 뭐 이제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지 않는데 저희 네. 대체학에서는 한 5가지 정도 활용을 해요. 네. 크게 이제 3가지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 첫 번째는 스트레스를 점수로 내는 방법이에요. 아. 예. 배우자 사망이 100점 제일 높아요. 그건 점수를 많이 받으면 안 좋은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여기에 비해서 이혼이 뭐 73점, 아. 뭐 진역이 67점,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점수를 매겨서 이게 이제 총점을 내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네. 이 총점이 300점 이상 넘은 분들이 12달 뒤에 병이 생길 확률이 49%. 그렇구나. 근데 200점 이하인 분들은 네. 12달 뒤에 병이 생길 확률이 9%밖에 되지 않아요. 예, 굉장히 이렇게 큰 연관이 있다는 네.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점수로 내는 방법이 있고 또 뇌파로 측정이 가능해요. 네. 예, 우리가 편안할 때는 요게 낮은 알파파가 나오는데 긴장을 하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이게 쭉쭉 올라가요. 이 베타파가 나와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3번째는 심박동 변이. 로 측정을 합니다. 네네. 근데 그런 장치가 있거든요. 장비가 있는데 우리가 정상인은 이제 자율신경 균형이 잘 맞기 때문에 네. 이게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균형이 맞아서 고른 분포가 나와요. 네. 심박동 변이 아. 분포가 고르게 나오는데 교감신경이 긴장된 분들은 또 요 한쪽으로 몰려요. 아. 또 부교감신경이 또 긴장된 분은 또 한쪽으로 밑으로 몰리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몰려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자율신경 균형이 깨진 걸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중에서 꼭 이 스트레스를 점수로 내는 방법을 꼭 활용을 해요. 네. 이걸 왜 꼭 하냐면 이제 내가 지금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은지 스스로 잘 모르죠. 예, 모르는 분들이 네, 많으세요. 네. 이게 일상화되어 있으면 예. 내가 얼마나 그렇죠. 스트레스가 많은지 모르시거든요. 네. 그래서 스스로 파악하기 위해서 이걸 점수로 꼭 매겨보게 합니다. 그래서 명상을 그 치료법으로 네.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예, 예. 근데 명상의 어떤 효과로 질병을 치료하는 걸까요? 명상이 이제 질병 치료에 이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 대체의학에서는 이제 또 이 정신요법, 마음의학으로 기본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미국에서 또 연구가 많이 되어서 데이터로 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콜티솔 호르몬 수치가 떨어져요. 예.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죠. 예, 콜티솔 호르몬이 떨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혈압이 좋아져요. 예, 그다음에 이제 면역이 올라가요. 네네. 그다음에 혈관 동맥 혈관의 직경이 늘어나요. 아. 예. 근데 그런 것들이 데이터화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스트레스가 암을 만드는 과정으로 이제 작용을 하는 것과 반대 작용이 되는 거죠. 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특히 우리 암 환우분들의 프로그램에 이걸 꼭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명상에서 보면 왜 호흡법이 있잖아요. 예, 예.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호흡법은 저희는 단전 호흡법을 해요. 네. 보통 우리가 이제 일반인들이 하는 호흡은 가슴 호흡이에요. 숨을 요만큼 들으시고 그렇죠. 내쉬지 네. 않습니까? 근데 애들은 복식 호흡을 해요. 그렇죠. 네. 애들이 잘 때 보면 배가 올라갔다 네, 내려갔다 맞아요.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숨이 그만큼 짧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호흡을 하는 것은 숨을 깊이 들어 마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배까지 들어 마시는 게 복식 호흡이고요. 네. 예, 아랫배까지 들어 마시는 게 단전 호흡이에요. 네. 단전은 배꼽 밑에 방광 있는 자리 네. 여기입니다. 여기가 하단전이라고 하는데 이까지 숨을 들어 마시는 거죠. 그러면 숨을 들어 마실 때 배가 살짝 나와요. 네. 내쉬면 살짝 들어가고요. 네, 요게 단전 호흡법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 호흡법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일석삼조의 효과로 네. 설명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이만큼 들어 마시는 것보다 이만큼 들어 마시지 않습니까? 네. 폐활량이 배나 늘어나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산소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네. 않습니까? 산소를 배나 많이 마시는 거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생각이 많고 고민이 많으면 이제 기와 혈액이 머리로 몰려요. 그렇죠. 그래서 머리가 무거워져서 이렇게 공구게 돼요. 예. 나중에 머리 아프기도 하고.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아랫배 단전에 의식을 두고 호흡을 하면 기운이 이렇게 내려가요. 밑으로 내려가고요. 이걸 따라서 혈액도 이렇게 내려가요. 네. 그래서 기순환, 혈액순환이 잘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막힌 분들이 많거든요. 네, 화병이에요. 네. 네. 가슴이 답답해서 네. 막 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도 네.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마음 치유 세 가지 중에서 명상법 얘기해 주셨고 또 네, 호흡 이완요법이 있어요. 예, 이 호흡 이완요법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이 호흡법과 이완요법을 이제 동시에 하는 거예요. 네. 예. 이것도 제 조빈식 TV 유튜브 찾아보면 이제 하는 방법을 제가 이제 이전에 올려둔 게 있고요. 네.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법은 이제 누울 자리가 있을 때는 누워서 하는 게 좋고요. 네. 예. 그러면 이제 소파나 의자에 편안하게 힘을 이렇게 쭉 늘려떠려고 앉아서 우리가 이제 한마디로 이완요법은 몸에 힘 빼는 거예요. 예, 긴장을 하면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이러면 이제 근육도 긴장을 하고 이렇게 되면 혈관이 또 수축이 되고 그리고 혈액순환 안 되고 네. 이런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꺼번에 힘 빼기는 어려우니까요. 한 곳 한 곳 집중하면서 힘을 뺍니다. 네. 그래서 이걸 바디 스캔이라는 이완요법이에요. 자, 머리부터 시작해요. 예. 그래서 머리 부르고 머리에 힘 빼시고 그 다음에 단전호흡을 한번 해요.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그 다음에 얼굴도 내려가요. 네. 얼굴 하면 미간에 주름 펴시고 입꼬리를 이렇게 올립니다. 스마일 네. 하고 숨 한번 들어 마시고 내쉬고 그 다음에 이제 목으로 내려가요. 네. 목 부르면서 마음속으로 부르죠. 네. 목에 힘 들어가 있으면 네. 또 이렇게 흔들흔들 또 호흡 한번 하시고 어깨에 내려가면 어깨에 힘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덜썩덜썩 털어주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내려가서 가슴, 배, 엉덩이, 양 허벅지, 무릎, 종아리, 발목, 발까지. 아, 발가락까지? 예. 그렇게 네. 하면 온몸에 힘이 빠지고 편안해집니다. 아, 그러니까 이 호흡 이완법, 호흡과 같이, 네, 그 단전호흡 네, 같이 예, 예. 이렇게 하는 거군요. 제가 이거를 이제 이전에 혈압 내리는 호흡 이완요법 이렇게 해서 올려두었습니다. 실제로 혈압이 오르는 게 이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이거든요. 또 화나면 그냥 그렇죠. 욱하고 네. 올라오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긴장이 되면 혈관 수축하면서 또 혈압이 올라가요. 네. 그래서 이걸 이제 하면 혈관이 이완이 되고 혈압도 내려갑니다. 네. 그렇군요. 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제 스트레스가 완화가 네, 되죠. 네. 예, 마음이 편안해지고 혈압도 떨어지게 네. 되고, 예, 통증이 줄어들어요. 예, 아픈 통증은 사실은 이제 우리 세포 조직에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될 때 또 통증이 나타나거든요. 네. 그럼 이제 혈관이 이완되면 혈액순환 잘 되면서 산소 공급이 잘 되면 네. 예, 통증이 줄어들어요. 아, 예. 제가 출산할 때 그 출산하는 그 상황에서 간호사 선생님께서 라마다 호흡법 그러니까 그렇죠. 미리 배워서 그 호흡을 막 하라고 하니까 그렇죠, 정말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좀 그 출산의 고통이 줄어드는 걸 느꼈었거든요. 네, 예, 예. 이게 또 그 실험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거 보면요. 네. 갱년기 장애도 완화하고요. 그렇구나. 예, 스스로 통증, 불안증도 네. 완화해요. 아. 금방 말씀하신 그것도 네. 같은 내용이죠. 네, 그렇군요. 근데 그 잠이 중요하다는 말 많이 들었어요. 네. 예. 근데 오래 잔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죠. 그렇죠. 예. 숙면을 취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근데 이게 숙면을 취한다는 게 잠을 충분히 자고 일어나서 개운하면 숙면을 취한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자고 일어났을 때 개운한 예. 상태. 예. 예. 근데 그래서 지금 우리 한우분들이 네. 이제 이게 불면증, 수면 장애 있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네. 우리 한우분들 아니더라도 현대인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예. 잠 못 자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일 첫 번째는 이게 규칙적인 생활이 안 돼서 그래요. 네, 우리가 이제 딱 밤 되면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어야 되는데 네. 밤에 잠 안 자고 일하시는 분, 올빼미족들. TV 보시는 분, 핸드폰 하시는 야식 분, 먹고. 예, 이게 이런 게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 자연치유 아카데미에서는 10시만 되면 무조건 소등하고 잠자리에 들게 합니다. 네. 그래서 수면장애, 불면증 있는 분들은 우선은 이제 규칙적인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게 중요해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몸이 제대로 이제 이 세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잠잘 시간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제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또 이제 밤에는 깜깜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도심은 너무 환해요. 맞아요. 그래서 꼭 이렇게 소등을 하시고 깜깜한 상태에서 잠자리에 드는 게 또 중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커튼을 한 10cm 정도 이렇게 열고 주무세요. 그러면 이제 아침에 해가 뜨면 빛이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일어나는 거죠. 아. 그래서 우리 몸에 이제 아침에 해가 뜨면 빛 센서가 있어요. 빛 센서가 있어서 이제 이게 작동이 되면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요. 네. 그리고 밤 되면 여기 송가채라고 여기 들어 있습니다. 네. 콩알 만한데 네. 여기가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유도 호르몬이 나와요. 그래서 얘가 분비가 되면서 우리가 몽롱해지면서 잠이 들거든요. 네. 이게 이제 빛에 의해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그래서 규칙적인 생활을 잠자리에 들고 그 다음에 금방 말씀드린 대로 밤에는 깜깜하게 하고 이렇게 커튼을 10cm 정도 열어두고 빛이 들어오면서 잠자리에 일어나는 요 패턴을 잘 하는 게 좋으세요. 네. 그리고 아침에 낮에 꼭 햇볕을 보면서 걷기 운동
네, 또 하셔야 또 네. 밤에 잠이 잘 오고요. 그 다음에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네. 이제 수면법이, 이제 앞에서 제가 이완요법 가르쳐 드렸잖아요. 이거를 잠자리에 들어서 하시면 굉장히 잠이 잘 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완이 되면 편안해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편안해지고 온몸에 힘이 빠지면, 이게 일명, 해파리 수면법이에요. 해파리 네. 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흐물흐물. 네. 네. 근데 이거 하면 진짜 잠 잘 와요. 그렇군요. 이게 실제 이제 제가 만든 수면법이 아니라 이 수면법의 이름은 미국에서 나왔고요. 해파리 미국, 수면법이요? 오. 해군들이 배에서 잠이 안 오지 않습니까? 그렇겠네요. 해군들을 대상으로 이 수면법을 해서 네. 잠을 잘 자게 만든 유명한 수면법이에요. 그렇군요. 경주 자연치유 아카데미에 있으니까 아침에 그 커튼 열어놓지 않아도 새 소리 때문에 잘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새가 깨워줘요. 네. 아주 그냥 소리도 다양하더라고요. 네, 무슨 네, 새인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숙면을 하시면 두 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네. 드릴게요. 첫 번째는 야식을 하지 마시라는 맞아요. 거예요. 밤에 잠자면, 야식을 하면 이게 이제 음식이 찬 상태에서 뭐 내장, 이 기관들이. 소화를 시켜야 되니까. 그렇죠. 얘네들이 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숙면에 방해가 되고요. 그렇죠. 또 막 꿈을 많이 꾸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멜라토닌 호르몬의 원료가 트립토판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단백질, 아미노산의 일종이에요. 네. 그래서 단백질 섭취를 잘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저희는 아침에 꼭 청국장과 계란 하나. 네. 이렇게 이제 네. 단백질 섭취를 하게 합니다. 네. 오늘 마음치유법 3가지 명상법, 호흡 이완법, 숙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